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물리학원 18, 19차시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오프라인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 처음 배웠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일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일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의 정의. 일은 어떻게 정의를 되냐면 힘에다가 이동거리,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게 일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S만큼 이동했다. S만큼 이동했다. 그럼 이 물체의 힘 F가 한 일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힘 곱하기 거리로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일을 나타내는 일을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 힘하고 거리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때 거리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그때 요 R의 면적, 요 R의 면적이 바로 1이 된다. 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참고로 한 개 더 이야기하자면 요 질량이 예를 들어서 M이다. M이라고 할 때 요 M은 요 질량은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 물체의 질량하고 일하고는 이 물체에 해준 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은 힘에다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질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혹시 여러분 뭐 문제상 하자 무거우면 일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가벼운 일을 더 적게 해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질량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때 주는 힘의 크기에 관계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질량이 크면 힘을 크게 줘야 뭔가 뭐 가속도를 더 많이 갖겠지만 어쨌든 요 힘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요의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일에서는 그걸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였습니다. 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정리.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그대로 형태를 바꾼 거였죠. 그래서 내가 해준 일만큼 일을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이 물체의 뭐가 바뀌냐? 운동 에너지가 변화된다. 이거죠. 이걸 풀어서 식을 써보면 내가 어떤 물체에 힘 곱하기 이동 거리만큼 일을 해주니까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2 제곱에서 2분의 1 mv1 제곱을 뺀 것만큼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변화되더라 하는 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 이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였죠. 이때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정리했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EK로 기호로 표시하고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의 정의였죠. 이게 일의 정의. 그래서 일이나 운동 에너지나 다 단위는 뉴턴미터. 뉴턴미터고 이 뉴턴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미터로 곱한 거하고 단위도 똑같죠. 그럼 이거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입니다. 단위가 이렇게 다. 이거는 하나로 줄이면 줄이 되는 거죠. 줄. 그렇죠? 단위는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의 단위는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포텐셜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그게 우리가 배운 거는 두 가지 종류의 포텐셜이 있었죠. 하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었습니다. 이게 이 두 개가 우리가 이제 물리학원에서 배운 포텐셜 에너지 종류였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기준면을 정하는 거죠. 기준면 정하기.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쉽게 구해지기도 하고 어렵게 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준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준면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텐셜을 어떻게 구하냐. 내가 기준면에서 현재 위치까지 물체를
물체 이동하는데 한 1이 뭐로 저장된다 그랬습니까? 이 P로 저장된다 그랬죠. 요걸 이용해서 기준 면에서 현재 위치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한 1이 포텐셜로 저장된다는 걸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P를 구했습니다. 그죠? 이 P 구해. 그렇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는 값이 나왔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라는 거는 저는 얘기했지만 포텐셜은 기준면에 따라서 포텐셜 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어떤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값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하고 이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 요 차이 값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이 차이 값을 구하는 게 우리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정의를 알고 이게 보존 법칙이 어떤 것인지 그 상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배운 식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mgh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 요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근데 이게 역학적 에너지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된 힘만을 받으며 물체가 운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된 힘을 보존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력이나 우리 탄성력 이 두 개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중력 또는 탄성력만 받으며 물체가 운동할 때는 이때는 모든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나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있으면 다른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는 거죠. 다른 힘이 있으면 보존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힘이 없을 때 중력 또는 탄성력만 받을 때는 요 역학적 에너지 값이 이 역학적 에너지 값이 요게 얘네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 값이 뭐 30줄이면 예를 들어서 30줄로 어느 곳에 있든지 1, 2, 3, 4, 5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30줄이라는 거죠. 여기도 30줄, 여기도. 이때는 중력이나 탄성력만 받을 때는 이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 요걸 반드시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또 다른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떻게 우리가 이 보존 법칙을 유도해낼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하하는 물체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공이 지구 지표면을 향해서 낙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이 받는 힘은 여기서 그려 볼게요. 받는 힘은 중력을 받습니다. 이제 이게 중력을 받는다는 거 알죠? 중력은 mg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요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은 mg이고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중력이 공의 한 2를 구해볼게요. 한 2. 중력이 공의 한 2를 W는 1번 요걸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중력은 공에 얼마의 1을 해준다?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중력이 한 1은 중력 힘이 mg만큼 작용해서 얼마만큼을 이동시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시켰죠. 그럼 여기는 전체 H1에서 H2를 뺀 것만큼입니다. 그래서 H1 빼기 H2입니다. 그럼 이거는 H1 빼기 H2이죠. 그럼 이걸 한번 보니까 이거는 MgH1에서 MgH2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거는 무슨 값이냐?
지금 여기는 여기를 기준면으로 했을 때, 여기를 기준면으로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죠. 이게 더 큰 값이고, 더 위에 있으니까 H1이 더 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죠. 이거는 이때 한 일은 결국 뭐냐면 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인데 결국은 EP의 이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입니다. 감소량. 그렇죠? 요 한 일이 중력이 공의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그러면 요 중력이 공의 한 일을 이걸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서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한번 써보면 이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어떤 거냐면 2일 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2를 해주면 그 2를 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는 변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중력이 한 2일 F 곱하기 S 중력이 한 1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2 제곱이고 여기서 2분의 1 mv1 제곱이죠. 그럼 요거는 2분의 1 mv2 제곱에서 2분의 1 mv1 제곱 뺀 것만큼이 한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력이 공의 한 1이 되는 거죠. 이건 결국 또 뭐냐면 이거는 말로 풀어서 보면 요거는 EK의 증가량이 됩니다. 증가량. 그렇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보면 이건 전부 다 중력이 공의 한 1입니다. 그래서 이걸 식을 하나로 둬서 보면 W는 요거는 EP 감소량하고 같고 이거는 EK 증가량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만 보면 포텐셜의 감소량하고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 말은 결국은 이 둘의 합친 값은 포텐셜이 줄어든 만큼 운동에너지가 늘어난다니까. 그럼 항상 이 두 개의 합은 항상 값이 같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EP하고 EK는 항상 값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EP 감소량은 우리가 위의 식에서 이게 포텐셜의 감소량이니까 그대로 써보면 mgh1 빼기 mgh2는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은 1끼리 모으고 2는 2끼리 한번 모아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mv1 제곱 플러스 mgh1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죠. 그 역학적 에너지죠. 요거랑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h2 요게 같다 이렇게 등으로 나옵니다. 그죠? 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두 번째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값이 같다. 예,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든지 여기가 두 번째 위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위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각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그 값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상수로 하나 쓴 겁니다. 이게 K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 높이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그럴게요. 여기를 높이로 할게요. 높이 여기를 에너지 축으로 할게요. 에너지 축. 그러면 높이가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는 mgh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 높이하고 포텐셜은 비례하는 거죠. 비례.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하나 그려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요 맨 꼭대기, 제가 여기 공을 여기 H 높이에서 공을 그냥 자유낙하시키다. 자유낙하. 여기 이제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럼 높이 H일 때 얘는 H일 때는 어떤 에너지만 갖고, 여기서는 어떤 에너지만 갖고 있냐? 정지해 있으니까 이거는 속도가 0인 거죠. 속력이 0인 겁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없는 거고 오로지 뭐만 있냐면 포텐셜만 있는 거죠. 그러면 높이 H에서는 갖는 에너지는, 높이 H에서 갖는 요 에너지, 여기까지 요 값은 뭐밖에 없냐면 mgh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mgh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이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높이가 0인 곳에 오면, 바닥에 오면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다 요만큼 에너지는 다 뭡니까? 이 에너지 뭐가 되냐면 이거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EP. 됐나요? 그러면 각 중간중간에 여기가 뭐 H1, 여기가 H2다. 그럼 H1에서는 에너지가 요 에너지는 다 항상 요 값 전체를 다 가지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mgh1이고, 그럼 요게 요 값이 뭐냐면 2분의 1 mv1 제곱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두 번째 위치에서는 여기는 여기까지가 mgh2이고 여기까지 요 길이가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합들은, 여기 요 합한 거는 항상 요거랑 바닥에서 2분의 1 mv 제곱이랑 요 중간쯤에서 요 두 개 합이랑 맨 위에서 mgh 값이랑 항상 값이 다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곳에서 에너지의 값은 다 같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여기서 보면 이걸로 펴줄까? 지금 요 상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요 상황을 같이 보면 여기 운동 에너지는 요 값을 뭐 하고 같냐면, 보세요. 전체 높이가 H인데 그럼 요거는 얼마만큼 낙하한 거죠? 이거는 H-H1만큼 낙하한 거죠. 낙하. 그렇죠? 낙하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mgh1이라면 지금 요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랑 합쳐서 mgh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mgh가 요 두 개 합쳐서, 여기랑 여기를 합쳐서 mgh가 돼야 되니까 여기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mgh-h1이 되면 되죠. 그래서 요 mgh1하고 mgh-h1 요 두 개를 합치면 h1은 마이너스에서 없어지니까 mgh만 남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요거는 높이 h1에 해당되는 포텐셜 에너지고, 그렇죠? 여기는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뀐 얘는 높이 변화, 낙하한 높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죠. 그렇죠?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경우에는 내가 얘의 높이만 알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높이만 알면 운동 에너지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10m다. 10m인데 지금 여기 7m인 곳에서 공이 있다. 여기 낙하해가지고 여기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의 포텐셜 대 운동 에너지 비율이 얼마냐? 이게 도대체 얼마냐? 이걸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아까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여기서의 포텐셜은 그냥 이 높이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 요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이 낙하한 높이, 이 높이에 대한 포텐셜인 거죠. 이 높이에 대한 포텐셜. 여기는 3입니다. 그죠? 그러면 높이 10 중에서 7은 포텐셜로 그대로 남아있고 3이 운동으로 변했다는 거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3만큼 포텐셜이 줄어들었으니까 3m에 해당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3m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 거죠. 이게 자연학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텐셜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요 높이 비를 갖고 따지면 되죠. 그래서 7대 3이 되는 거죠. 7대 3. 알겠죠?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를 적용하면서 한번 같이 응용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운동 에너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위는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낙하는 처음에 속도가 0이면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 mgH만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높이를 h라고 할 때, 그다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얘가 1로 싹 다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제일 위에 있을 때는 포텐셜밖에 없다가 맨 바닥에 내려오면 이게 다 운동 에너지로 싹 다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 넓이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대신 포텐셜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올라갈 때는 반대로 포텐셜이 점점 늘어나지만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으니까 용수철에 매달려 운동하는 물체에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보존이 되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니까 여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높이 차이가 없는 거죠. 높이 차이 없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기준점, 중력 포텐셜의 기준점으로 잡고, 대신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는데 여기를 이제 늘어나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럼 여기로부터 x만큼 늘어났다. x만큼 늘어났을 때 내가 해준 일은 요만큼이 되는 거고, 이게 포텐셜로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만큼 당겼다. 이만큼 당겨서 여기서 정지된 상태로 이제 이건 없어요. 정지된 상태로 탁 정지시켜 놓고 손을 탁 놨습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확 이동하겠죠. 이동해서 원래 있던 가운데 점을 지나서 이만큼 압축이 되겠죠. 압축됐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왕복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왕복 운동을 막 하는데, 이때 요 포텐셜 에너지하고 변이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여기부터 요 기준점 0부터 요 x만큼 늘어나는 동안에는 2분의 1 kx 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반대로 되면 반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안으로 들어가게 돼도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 이렇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이에 따라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 포텐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운동 에너지는 0일 때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일 값일 때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탄성 포텐셜이 최대인 양 끝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그래프가 돼요. 됐나요? 용수철 운동에서는 이게 운동 에너지,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양 끝점에서 용수철이 이걸 이제 다음에 해볼까?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용수철이 매달려서 운동하는 물체는 내가 이만큼 x만큼 당기고 탁 놓으면, 여기는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 놓으면 얘가 요까지 압축되었다가 요 사이를 왕복하는 거죠. 여기가 기준점, 여기가 평형점입니다. 평형점. 또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렇죠? 여기를 지납니다. 그럼 여기서 정지했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탁 놓으면 여기 가서 여기 최대로 압축되어서 여기서 또 한번 정지하겠죠. 그럼 정지하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양 끝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여기는 포텐셜은 최대가 되겠죠. 포텐셜은. 그렇죠? 최대가 되고,
포텐셜이 여기는 다 포텐셜로만 저장됐고, 그 다음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 한가운데서 속력이 제일 빨라졌다가 다시 압축되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정지하는 겁니다. 한가운데서는 이 K가 운동이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 여기서는 이 P는 포텐셜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가운데 점은 용수철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 곳이니까 포텐셜이 없는 곳이 0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가운데서 이 평형점에서 기준점에서 운동에 대해 최대라서 속력이 제일 빠른 곳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용수철에 매달려 운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냐? 아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그랬죠. 언제냐면 중력이나 그다음에 탄성력만 우리가 배운 건 이제 중력하고 탄성력에 대한 거니까 그럼 이 두 힘만 작용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죠. 보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른 힘이 들어오게 되면 보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 이런 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중력이나 탄성력에 다른 힘이 작용했죠. 이때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의 일부가 마찰에 대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찰이나 저항에 대해서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힘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말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손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실이 어떻게 되냐면 열 에너지로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이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경우는 바닥이 있는데 특별히 이 구역에 마찰이 심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가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요때 이 마찰력이 목곡의 마찰력이 F만큼 마찰이 작용하는 거죠. 요 구간 길이가 S다. 그럼 이때 요 구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걸 V라고 할까요? 그냥 V라고 하고 얘를 V-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요 V-는 도대체 얼마냐? 이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질량은 M이라고 하고 그러면 마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가 되니까 우리가 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처음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에너지 중 일부를 마찰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써버렸죠. 그래서 일부를 F 곱하기 S만큼 썼습니다. 쓰고 얼마가 남았냐? 남은 게 이제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되는 거죠. 얼마가 남았냐면 2분의 1 mv 제곱이 남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쓰자면 이게 이제 손실된 에너지입니다. 손실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손실이 일어나서 외부로 열 에너지로 새 나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면 그만큼이 손실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줄 알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공기 저항은 이제 요 문제를 통해서 공기 저항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감소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다이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가는 속력이 빨라지는 모습이고 빨라지는 모습이니까 무슨 운동하는 겁니까?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가속도 빨라지고 있으니까 점점 빨라지니까 나는 낙하산을 편 후 일정한 속력입니다. 일정한 속력. 나는 등속도 운동합니다. 등속도. 그렇죠? 근데 이 물체도 지금 여기도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고 이 사람이 질량 m이라고 하면 여기도 역시 mg만큼 작용하고 있습니다. 힘이. 근데 여기는 가속도가 일어난다는 말은 가속도 운동한다는 말은 어쨌든 여기에 공기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공기 저항을 F라고 할게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힘이 더 크다는 뜻입니까? 여기 더 크다는 거죠. 중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R자임이 생겨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 낙하산을 폈더니 공기 저항이 더 커졌죠.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게 됐습니다. 등속도 운동이면 이거면 R자임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두 힘이 있는데 이게 합쳐서 0이 되려면 요 두 힘이 같으면 되죠. 그래서 위쪽으로 공기 저항이 mg만큼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등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럼 둘 다 이제 어쨌든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에너지 손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죠. 둘 다. 기억법사. 가에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여기랑 속도가 더 빨라졌으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겠죠. 맞습니다. 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나에서는 계속 높이가 낮아지고 있죠.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감소. 틀렸습니다.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요만큼 위로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합니다. 저항, 공기 저항이라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거죠. 됐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이 바닥에 도착할 때 공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의 속력이 얼마냐? 이게 자유낙하한다고 생각합시다. 자유낙하. 저번에 우리 자유낙하하는 경우 세 가지 방법으로 최종 속력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높이는 당연히 h라고 줘야 되겠죠. 그럼 높이 h만큼 h 높이에서 질량이 m인 공을 자유낙하시켰습니다. 그럼 이때 이 속력은 바닥에서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그럼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만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자유낙하한다는 말은 중력만 작용한다는 뜻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보존. 따라서 요 처음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밖에 없는 거죠. mgh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여기는 정지에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을 갖고 있고 그다음 포텐셜은 요게 기준면이니까 기준면으로 우리가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기준면으로부터 이게 높이가 h였던 거죠 처음에. 그럼 여기 기준면에서의 포텐셜은 0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 없고 이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m이 약분이 됩니다. m이 약분이 된다는 말은 질량은 어떤 값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요 공의 질량하고 이 속력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GH가 V제곱, 2GH가 요 2가 있으니까 2GH가 V제곱이고 따라서 V는 루트 2GH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최종 속력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걸 에너지를 이용해서 최종 속력을 구하면 요 중간에 이런 경우는 요 중간에 얘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처음 하고 끝에 에너지만 본 거죠. 에너지만. 중간 과정의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그냥 에너지를 이용해서 처음과 끝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종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는 이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경우에 이때의 이 속력은 이 빗면을 마저 다 내렸을 때 이 속력은 얼마일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구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또 여기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할 건데 이 가속도의 크기를 못 구하니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는 절대 못 구하겠죠. 이 가속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만 알아도 이쪽을 당기는 힘만 알아도 M에서 F는 M에 있어서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모를 때는 이때는 이제 에너지를 갖고 구하는 거죠. 그럼 에너지는 여기서는 여기서 보면 이제 중력만 작용하죠. 중력. 여기서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작용한 힘은 중력밖에 없죠. 중력. 그렇죠? 중력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죠? 이 마찰이 없으니까 공기저항도 없고. 그럼 이런 경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그 공식을 쓰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요 높이 h에 해당되는 포텐셜밖에 없습니다. mgh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나중에 뭘로 바뀌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죠. 포텐셜이 없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럼 역시 m 약분되고 따라서 v는 루트 2gh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거하고 똑같죠? v는 루트 2gh. 자유낙하하는 경우나 h만큼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경우나 h만큼 높이에서 빗면을 따라 굴러내려가는 경우나 맨 마지막의 속력은 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빗면이 아무리 길어도 맨 마지막의 속력은 루트 2GH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처음의 포텐셜 에너지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V는 루트 2GH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직 아래로 낙하하는 물체가 첫 번째 여기 두 위치에서 H1 높이, H2 높이에서 각각 V, EV의 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저항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H1 빼기 H2, H1 빼기 H2는 요 낙하 높이를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낙하 높이, 요 낙하 높이를 구하는 뜻입니다. H1 빼기 H2.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그냥 가장 여러가지 생각이 싫다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요 처음 위치의 역학적 에너지, 나중에 위치의 역학적 에너지를 다 구해서 두 개가 갖다 놓고 풀면 되죠.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까요? 기준점을 수평면으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Q점을 기준면으로 잡아도 됩니다. 어디를 잡아볼까? 수평면 잡는 건 우리가 많이 여러분 해볼 수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포텐셜 에너지를,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일단 2분의 1 mv 제곱이고 포텐셜이 여기서부터의 높이는 h1 빼기 h2죠. 그래서 mg h1 빼기 h2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역학적 에너지, 여기 첫 번째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고 이거랑 뭐랑 같냐? 여기서 기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기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m 2v의 제곱, mv 제곱이니까 되죠. 그러면 m 약분시키면 여기는 g의 h1 빼기 h2 남고 넘기면 2분의 1에 여기는 4v 제곱이고 v 제곱이니까 3v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h1 빼기 h2는 2g분의 3v 제곱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첫 번째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 두 번째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 구해서 두 개가 갖다 놓고 풀어도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또 다른 식으로 푸는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앞에 역학적 에너지 할 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하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는 거죠.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그럼 이걸 한글로 풀면, 말로 풀면 포텐셜 감소량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하고 같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인가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mgh1에서 mgh2만큼 감소했죠. 이만큼 감소했고, 이거하고 뭐하고 같냐? 운동 에너지의 증가한 양. 그럼 2분의 1 m, 요거 2분의 1 m까지 똑같으니까 2v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죠. 그럼 요거는 풀면 mg h1 빼기 h2는 2분의 1 m 3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h1 빼기 h2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는 법들을 여러분들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용수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매달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조건들이 있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늘어나지 않는 곳이면 여기는 늘어나지 않는 곳, 여기서 가만히 놨더니 얘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다가 가다가 다시 속력이 점점 느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지했습니다. 정지. 그렇죠? 근데 봤더니 P에서의 속력하고 Q에서의 속력이 같답니다. 얘가 같다는 말은 이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요 세 가지를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로 정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용수철도 있고 중력도 있으니까. 근데 요 PQ 지점에서는 EK가 같다 그랬습니다.
얘가 같으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죠. 요 세 개를 합친 값은 늘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K 값이 여기서 같으면 나머지 요 두 개의 값도 합친 값도 같겠죠? 그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기억 같이 봅시다. P와 Q에서 용수 처리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 크기는 같다. PQ에서 용수 처리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죠. 근데 요거는 P는 이만큼 늘어났고 Q는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럼 Q에서 더 많이 늘어나 있네요. 그럼 탄성력 크기는 Q에서 더 크게 작용하죠. 틀렸습니다. 그죠? 니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늘어난 길이의 제곱,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이 늘어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Q에서 더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렇죠? P에서가 Q에서보다 당연히 작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 P와 Q에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은 같다. 아까 이야기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 요 합은 지금 P하고 Q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그러면 P하고 Q에서 요 값이 같아야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려면.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마찰이 작용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AB를 마찰이 있고 기울기가 다른 두 빗면의 동일한 높이에서, 동일한 높이란 말은 일단은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같았다는 뜻이죠.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도달했다니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라면 얘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겠죠, t. 근데 이동 거리는 요 b가 훨씬 더 길다. 그렇죠? 짧다. 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더 많이 간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b가 더 길게 많이 간 겁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은 A하고 B하고 비교해보면 평균 속력은 누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간 애가 속력이 더 빠른 거죠. 그렇죠? 평균 속력이 더 빠릅니다. 평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는 정지했었죠. 정지. 그러면 여기는 평균적으로 속력이 빠르다는 말은 우리 여기서 둘 다 뭐가 운동했냐면 등가속도 운동했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했냐?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렇게 구했던 거 생각나나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처음 속력이 둘 다 빵입니다. 빵. 그럼 결국은 평균 속력은 2분의 V 나중 속력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요 B에서는 여기가 V 나중 속력이죠. VB. 이건 V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평균 속력이 더 크니까 그럼 VB가 더 큰 거죠. 여기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은 B가 훨씬 더 큰 겁니다. A보다는. 됐죠? 마찰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마찰이 있는 경우. 원래 마찰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마찰이 없으면 둘 다 속력이 똑같다는 거 우리 알겠죠?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요 높이가 H다. 그럼 여기 처음 가진 역학적 에너지가 둘 다 똑같으니까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질량이 같다면 요 질량이 같다 그랬잖아요. 질량이 같으면 속력도 같을 수밖에 없을 거죠. 근데 여기서는 속력이 여기가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평균 속력이 크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 봅시다.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속도 변화를 많이 했나요? B가 많이 했죠. 여기 속력이 더 크니까 0에서 더 많이 변한 거고 여기서 좀밖에 안 변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에 속력이 더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더 큰 거죠. 이현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마찰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됐을 겁니다. A가 B보다 큰.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렸냐?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면 여기 왔을 때 속력이 더 작겠죠. 둘 중에 누가 더 속력이 작냐를 보니까 A가 속력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린 거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가 B보다 크다. 이것이 맞습니다. 조금 여기는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복잡했지만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앞에 강의를 잘 듣고 이거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는 다음 차시까지 해서 1시간 동안 좀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니까 결국은 이제 뭘 구하냐면 P의 높이, 처음 높이. 요 높이가 얼마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P에서 가만히 놓았으니까 이 P에서는 정지에 있었습니다. 정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에너지는 mgh 밖에 가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기 포텐셜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평면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mgh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요 각 지점에서 에너지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때 보니까 R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2배다. R에서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랍니다. 2배. 이걸 또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V가 나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활용해 가지고 요 P의 높이 요 H를 한번 라지 H 요거 P의 높이를 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꼭 한번 구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걸 어떻게 푸는지 같이 풀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같이 이어서 하도록 그럼 다음 시간 차시까지 같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대표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고 포텐셜이 점점점 줄어드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요 에너지는 요 운동 에너지는 여기 높이 차이, 높이 차만큼 그럼 여기는 mg h 빼기 h1에 해당되는 높이인 거죠. 요 거리인 거죠. 그렇죠? 요만큼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분석하고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준비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